선고가 있어서 3년여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지게 됐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 들어갈 때는 아무 얘기를 안 했지만 재판 끝난 다음에 나와서 기자들 만나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입장을 아까 이제 못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듣고 돌아와서 말씀을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횟수로 5년째 만에 1심 재판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개, 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판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수하여 더욱더 성실하게 다툴 것입니다. 그리고 1심 재판 선고를 받은 날인 만큼 소회를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포함하여 당시 검찰, 언론,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 정치자금, 대선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사건 재판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1일 의혹 관련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러면 검찰의 수사가 부당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뭐 들으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이 이 법정을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내놓는 밝히는 그런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해요. 사모펀드 얘기를 합니다. 예. 사실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의혹이 맨 처음에 불거질 때는 사모펀드 얘기가 많이 나왔죠.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그 얘기가 거의 언론에 도배되다시피 했고 그러니까요. 라디오 방송이나 TV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패널들이 나눴단 말이죠. 했었죠. 근데 지금 1심 판결을 놓고 보니까 그 얘기는 없어요. 무죄예요 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기소조차 안 했어요. 기소조차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출발점의 문제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검찰이 그러면 그 당시 검찰은 사모펀드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게 파도 더 이상 뭐가 없는 거잖아요. 기소를 못했다는 말은 기소할 거리가 안 되고 범죄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든지 기소를 하려고 했던 그때 당시 검찰의 입장을 봤을 때 이걸 기소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범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냈어야죠 거기서. 자 보세요. 문제가 있어서 어느 사건을 수사했어. 네. 근데 그 문제가 없는 걸로 판결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내야죠. 기소 안 했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를 파요. 그걸 별건 수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사모펀드 하다가 지금 결국 법원에서 판결 나온 거는 뭐로 입시 뭐 비리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뭐 감찰 무마 뭐 이런 거예요. 네. 원래는 그게 조사 대상도 아니었다니까요. 아하.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의 관련 그 가족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 갈래로 수사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모펀드라고 하는 문제가 돼서 시작이 했는데 네. 그 문제가 없어서 기소를 못하면 그냥 끝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 근데 그 옆을 파잖아요 지금. 그게 입시 부정 뭐 관련된 것이었고요. 네. 인턴 증명서 관련된 것이었고요. 상장 관련된 것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재수 감찰 무마까지 또 나온 거예요. 아. 이렇게 별건으로 털면 이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법의 취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수사할 때 별건 수사하지 별건 말고 수사하지 먼지털이직 수사하지 말라. 네. 그래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재명 대표 건도 그렇잖아요. 하나 네. 털다가 안 되니까 옆에 거 털고 또 옆에 거 털고. 지금 소환을 몇 개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대체?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해가지고 아니 반대로 생각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신가 그렇지. 만약에 임기 끝나고 이런 식으로 수사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그럼 걸리는 게 없을까요, 과연? 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어느 사람이 피해 나갈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 네. 온 가족 지금 가족 다 털었잖아요. 조국 전 장관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 딸, 아들 다 했잖아요. 입시 부정 다 수사하고 이재명 대표 안 그럽니까 지금? 본인, 부인, 아들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이게 과연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공정한 거냐? 법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면서 네. 특별한 본인의 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할이 많지 모든 가족에 대한 걸 다 별건으로 수사하고 먼지털이 수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나중에 그러면 정권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 네. 바뀌고 나서 만약에 전직 대통령이 되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안들 거기에서 비판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그때는 또 내로남불이라고 할 거예요. 네. 그때는 왜 비판을 놓고 왜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물론 뭐 나중에 수사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미래 얘기를 제가 예측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이 나중에 본인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또 뭐 지금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어떤 특정인 특히 타겟으로 삼는 특정 정치인 뭐 유력한 대권 주자라든지 유력한 정치인한 이런 사람에 대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집안 모두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은 이건 정말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붙을 수밖에 없는 게 검찰의 공정 문제, 네.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느냐, 형평성 있게 수사하고 있느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특히 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이 사모펀드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에 그걸로 팠다고 했지만은 지금은 여러 가지 이 상황 자료들이 법정에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도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도 네. 검찰은 소환 조사조차 소환을 하지 안 않고 하고 있다. 있어요. 바로 극명하게 대비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사안 그러니까 그동안 관심을 안 가졌던 부분도 조국 전 장관의 이번 1심 선고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보면서 아니 왜 살아있는 권력은 정말 수사 안 하는구나 지금 보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아니 국민의힘이 계속 뭐라고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안 한다고 비판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하시면서 수사 안 했습니까? 온 그렇죠. 가족을 수사를 그때 했어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죠. 했죠. 예.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는요.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좀 실망스러운 말씀도 많이 했어요. 그거 그냥 둔다고.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비판 네. 여론이. 그래서 저는 당시에는 살아있는 권력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현직 대통령이신 검찰총장, 전직 검찰총장께서 왜 본인의 가족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사를 제대로 안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물론 대통령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형법에 보장돼 있지만 대통령 가족은 상관없습니다. 수사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나 아니면 법무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검찰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냐고요. 그러면 안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논란이 많은 게 최은순 씨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최은순 씨 특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보험 판결도 다 바뀌었어요. 1심과 2심이 아시잖아요. 그렇네요. 결과적으로. 예. 물론 뭐 판사가 그 뭐 제가 뭐 그 재판에 대해서 뭐라고 알고 하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조사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고 불송치하는 경우도 있고 권력을 잡으면 이렇게 되고 권력을 놓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가혹하게 수사를 하고 심지어는 살아있는 권력이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정치적으로 저 사람은 예를 들면 뭐 대권에 못 나가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보이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서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가혹하니 많지 저렇게 수사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법 집행인 거냐 네. 하는 부분에 있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정한 법 집행이 맞느냐라는 얘기 이게 민주당 지지자 뭐 진보 민주 진영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이른바 중도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이 건마다 보면은 이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민심 변하는 민심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당연히 저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오늘도 갤럽 여론조사 보셨죠? 네. 2%가 하라 그랬습니다. 지난주보다. 그럼 결국 계속 하락세예요.
지금 현재는. 네. 이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왜 국민들이 이렇게 하냐 물론 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난방비 폭탄이라든지 아니면 당무 개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영향을 미쳤겠지만 기저에 깔리니까 30%를 못 넘어서 물론 한두 번 40% 넘은 적이 있었지만 몇몇 여론조사에서 네. 대체적으로 30%에 머물러 있잖아요. 아니 임기 초반 1년도 안 된 대통령이 지지율이 이 정도로 계속 머물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뭐예요?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 본인을 지지했던 40몇 % 그 정도의 지지율도 안 나와요 지금.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들의 기대는 뭐였습니까? 공정과 상식이었어요. 네. 저 사람이라면 공정할 거라는 믿음 가지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지지를 해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결국 정권을 잡았는데 공정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어. 그게 대표적인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가혹할이 많지 소환하고 조사하고 계속 이렇게 털면서 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나 최은순 씨 관련된 데는 제대로 수사를 안 하냐는 거예요. 그게 공정한 건가? 그게 상식인 건가? 자유를 그렇게 많이 외치면서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입막음하고 네. 오늘도 뭐 어제도 그 얘기 나왔습니다만 천공 관련해서도 네. 보도하고 그다음에 말한 사람이 입을 막기 위해서 또 고발하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거예요? 아니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일일이 건건히 대응을 하면요 네. 아무도 비판 못해요. 그러면 이건 입을 막겠다는 시도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해명을 해야지. 네. 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고 해명을 하세요. 해명을 CCTV 다 보여주시고요. 네. 전화 뭐 통화 기록 다 뭐 위치 추적하고 이래가지고 명백하다고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정치의 최정점 있는 대통령실이 할 일이지. 껌껌이 자기들한테 불편한 얘기하거나 의혹 제기하면 고발해요? 고소합니까? 아하. 그게 대통령실이 할 일입니까? 저는 아하.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이. 그래요.